가동률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권 박사님 오늘 터지셨는데. 기억해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TSJ 슈퍼컴퓨팅 인프라센터에서 슈퍼컴퓨터 5호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컴퓨팅 인프라센터에서 슈퍼컴퓨터 5호기 운영하고 있는 권민우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슈퍼컴퓨터는 초대형 계산기로서 일반적인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계산 문제를 풀이합니다. 기상예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 충돌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항공 우주 쪽의 시뮬레이션, 이런 그 일반 소규모 컴퓨터로 풀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계산 문제 풀이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하면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탑 500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인데, 컴퓨터 순위에서 500위 안에 든 컴퓨터를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누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큰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누리온 뜻은 이제 순 우리말이에요. 온 세상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뜻으로 누리온이라는 시스템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리온의 이제 지능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가 표현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연산 능력을 따지는 그 플롭스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을 따지는, 이건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바이트 단위의 저장 공간의 크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25.7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체감이 됩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배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노트북에 비해서는 10만 배 정도 빠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력을 의미하는 이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33.88 페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핸드폰에 대략적으로 한 10만 배 정도, 그리고 노트북에 1만 배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만으로 보면 농구 코트 하나 정도? 농구 코트보다 조금 큰 사이즈 설치 공간이에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밑에 냉각 장치라든지 전력을 공급해주는 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축구장 크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서버를 전체를 다 하나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대략 한 132km, 주 케이블을 하나로 쭉 연결하게 되면 그 정도 연장 길이가 되고요. 서비스 시작 이후에 현재까지 평균 사용률은 73%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의 평균은 85%, 그리고 최대로는 이제 91% 사용률까지 도달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거든요. 이제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그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좀 패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시간에 주로 이렇게 사용률이 좀 분포가 돼 있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공휴일이 됐든 언제든 이렇게 동일한 사용 패턴을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대학원 연구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슈퍼컴 5호기 누리온 시스템 같은 두 가지 CPU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노드수가 많은 나이트 랜딩 매니코어 기반의 CPU 하나당 68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 아키텍처의 시스템이 8300대가 이렇게 있고요. 스카이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서버급에서 쓰는 2.4GHz의 그 40코어 소켓이 두 개가 들어가고, 이제 코어당
소켓당 20코어씩에서 40코어가 들어가는데 그 40코어짜리 서버가 노드가 132대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들 사실 이제 하나의 렉당 이제 72개의 서버 노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72개 노드로 들어가 있고 이 렉들이 1번부터 128번까지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이제 반대편 쪽으로 이제 12개 렉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스토리지에는 약 22페타 정도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계산된 결과값을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10페타바이트 정도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냉각 장치는 간접 수행 방식으로 해서 앞쪽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열들을 뒤쪽으로 쭉 뽑아서 그 열교환기 쪽에서 냉수가 이제 순환하는 루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교환기에서 열을 교환한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이제 전산실로 토출이 되고요. 뜨거운 그 열은 다시 냉각 파이프를 통해서 순행으로 다시 이제 기반 시설로 내려가서 다시 냉각돼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다루시려면 병렬 컴퓨팅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렬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서버들 간의 통신 속도를 아주 극대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것이 저희 그 누리온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OPA라는 고성능의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버 8,000대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가 그 거대 문제를 푼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그 아까 제가 지능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스토리지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33.88 페타바이트라는 이 스토리지가 어떤 방식으로 그 슈퍼컴퓨터에 붙어 있냐면 그 모든 서버들이 그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8,000여 대의 서버들이 그 고성능의 스토리지에 저희 이제 마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운트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서버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MP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 멀티 서버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에 그 모든 서버들이 동일한 입력 파일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슈퍼컴퓨터의 장점이고 이제 연구자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이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단지 아파트가 대충 비슷한데 저희가 전기 요금이 이제 여름철과 그리고 겨울철이 좀 달라요.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는 한 90메가와트 정도 전력을 사용을 해요. 근데 메가와트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전기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전기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때 리눅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키스티에 입사를 해보니까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용자 지침서라고 해서 그 안내 매뉴얼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게시판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육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런 시스템을 알았더라면 좀 더 손쉽게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연구자분들이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구실 레벨에서 개발하셨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컴파일만 하시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거기서 저 진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슈퍼컴은 싸고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대학 랩실에서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쓰는 방법, 그 상용 클라우드. 그 중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슈퍼컴이 제일 쌉니다. 대략 140만 원 정도면 노드 하나를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연구실에서 이 서버를 한 대 산다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기세, 전기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서버가 고장났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쓴다라고 하면 14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누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팅 파워적인 것들만 이제 차징을 하기 때문에 상용 클라우드에 비하면 대략 한 40~5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커넥트, 저지연, 고대역폭으로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병렬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빠른 성능으로 아웃풋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열심히 구글링을 하거나 선배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이제 답을 찾게 되는데, 저희 슈퍼컴 5기 누리온 시스템을 쓰다가 사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다 그러면 바로 헬프데스크에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의 장애를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복구시키는 그런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계산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유명한 저명 학회지에 논문도 게재를 하고, 그게 또 일상 국민들한테 어떤 제품 소재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하는 것만으로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리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블로그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스템 6호기를 이제 준비를 해야죠, 저희들.